안녕하십니까. 라벨라TV 뷰티렐라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자, 오늘 원장님 좀 무거운 얘기를 준비하신 걸로 제가 첩보를 들었습니다. 네. 원격 의료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욕을 엄청 먹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되게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욕 안 먹는 한도에서 원격 의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수를 벗어나지만 어떻게 하면 라벨라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연결되나요? 원격 의료 이야기를 첫 번째 시즌2의 첫 번째 전원장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21일인데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코로나 환자, 수도권에서 몇백 명이 생겼다, 원인이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 지면을 꽉 채워서 뉴스 보기 우울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오늘 퇴근할 때쯤 원장님에게 뉴스 하루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 하면서 오늘부터는 10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고 자꾸 비대면, 언컨택 이런 말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띄고 귀에 들리고 이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비접촉 의료, 원격 의료에 관한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 회자되다 보니까 저희 라벨라를 찾아주시는 분들에서도 점점 언컨택 그리고 원격 의료 비슷한 형태의 진료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도 미흡한 것도 있었고 또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용 의료에서 원격 진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딱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과 상황으로는 미용의학에서 원격 의료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이나 이런 것이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2020년 이 시점에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원격 의료는 미용 의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점이 미용 원격 의료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원격 의료가 가능한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원격 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분야가 다 원격 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원격 의료가 시행이 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편안하게 집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자꾸 흘리기 때문에 점점 의사를 만나지 않고 많은 정보를 받아가려고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원격 의료를 추진하고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원격 의료가 가능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원격 의료가 가능한 분야인가? 일단 표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에서 원격 의료가 먼저 시작될 것이고요. 그러한 표준 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우리가 환자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환자분이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의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센서가 되겠죠. 그것이 영상 장비이든 아니면 초음파 장비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환자의 현재 상태를 의사를 만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장비가 의사에게 전달해 주는 값이 표준화된 값에 비교해서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야, 이러한 분야가 원격 의료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격 의료가 제가 지금 원격 의료가 가능한 분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시면 원격 의료가 불가능한 분야도 의료 분야도 쉽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일단 표준화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환자의 정보가 객관적인 수치나 무게나 이런 것으로 의사에게 전달될 수 없는 분야. 그리고 환자의 니즈조차도 어떤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야. 이 제가 지금 말한 것을 다 합치면 그런 특징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의학이 미용의학이에요. 그런 이유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까지도 원격 의료가 불가능한 분야로 남아있을 분야가 미용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학도 원격 의료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가 뭐 혈당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정확한 센서를 통해서 수치화해서 그것을 의사에게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는 것으로부터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과학사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네. 과학은 항상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먼저 꾸고 그 꿈을 과학자들이 쫓는 것 같아요. 지금의 원격 의료는 정부나 부처에서 자 오늘부터 시행해가지고 법령을 세웠으니까 원격 의료 하세요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모험적인 과학자들의 꿈속에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꿈은 굉장히 아름다운 꿈이고 그 꿈을 쫓아서 우리는 갈 것이지만 지금 당장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원격 의료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저희가 SNS나 네. 이메일, 플러스 친구, 네. 온라인 게시판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사실 비대면 진료고 원격 네. 진료의 하나잖아요. 네. 미용 성형 진료하는 병원들은 그걸 아주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을 테고 플러스 친구로 상담하는 거 거의 뭐 매일 아주 많은 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원격 진료의 이제 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세팅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더 현명하게 네. 효율적으로 정말 진료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갖다가 의사 입장에서 네. 소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저희 라벨라는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원장들이 직접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보는 건 아니고 네. 네. 다 볼 수는 결정적 없고, 순간의 네, 내용을 다 볼 수는 봅니다. 없고 이제 많은데 사실 그 안타까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카톡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질문, 기타 뭐 질문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의사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정보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상담이 잘 진행되다가 의사가 어느 순간에 이 이상은 대면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카톡을 나가버리세요. 이러한 현상을 제가 겪으면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는 원격 진료와 현실과의 차이를 아직은 조금 다 이해를 못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즌2의 첫 번째 주제로 원격 의료를 잡은 거예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정보로는 이미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다 내렸고 그 이상의 정보를 원하시면 그때 대면 진료를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 생각에는 카톡이나 이메일 정도면 자기가 원하는 상담의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비대면 진료로서 대면 진료와 똑같은 상담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다면은 현재 기술적 한계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그래도 많은 정보를 저희에게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사정을 가리지 말고 의사한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자분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사진 한 장 얻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미래의 어느 날 미용에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다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아마 환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지금 안 가르쳐주는 정보까지 싹 다 의사한테 가야지
미용의학의 원격 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정보가 여과되지 않고 의사에게 다 도달하는 그 기술이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원격 의료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이 맞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사진이나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안 보내주시면 아마 나중에 기술이 훨씬 발달된 상황에서도 사진도 안 보내주고 이것도 안 보내주고 저것도 안 보내주면 그때는 기술이 발전이 아니고 환자가 정보를 안 줘서 원격 의료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질문을 하실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사진을 적어도 한 장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정보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중국에 갖다 파나? 그렇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병원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고 좀 더 이 병원에 가서 좀 더 물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실제로 예약을 하셔서 약속한 시간에 방문을 해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는 그런 진료를 하는 게 좋겠다. 현 수준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 상담하면서 의사들도 마음의 상처를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열심히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얘기 듣고 그냥 쌩 없어지고 이러면은 사실 되게 김 빠지고 슬픕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잘 물어봐 주시면 저희도 성심껏 잘 대답을 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